최근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대 전문 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토론토 평균 주택 임대료는 2,632달러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 임대료 역시 2,109달러로 전년 대비 3.4% 하락하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 임대료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토론토 내 공동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9% 하락한 1,194달러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동거주주택의 공급은 증가한 반면 유학생 및 임시거주자의 감소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토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옥빌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가 2,892달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쌌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도시로 평균 2,882달러에 달했으며 가장 저렴한 도시는 리자이나로 평균 1,308달러였습니다. 이번 임대료 하락세가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졸업 후 취업이 가장 유리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교육 플랫폼 코스컴페어가 발표한 가장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 캐나다 대학 순위에서 토론토 대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대학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예산 압박과 국제 유학생 감소,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직면하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순위는 각 대학의 취업 준비 지원과 산업 네트워크, 실습 기회, 교육 품질, 학생들의 평판 등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토론토 대학은 대기업인 구글과 애플, 아마존, 그리고 토론토 증권거래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십과 협력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실용적이고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위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로 생명공학, 제약, 금융 등 주요 산업과 협력하여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습니다. 맥길 대학교 상경계열 졸업생의 80%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3위는 밴쿠버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자우더 경영대학의 강력한 멘토링 및 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위는 원격 학습 및 파트타임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엘버타 대학교가 차지했으며 5위는 창업 및 연구 지원이 뛰어난 캘거리 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캐나다의 대학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2025년 캐나다 대학 20위는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부터 온타리오주의 주요 정당 대표들이 주 전역을 돌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겸 진보보수당 대표는 예정된 선거일보다 1년 이상 앞서 조기 총선을 강행하면서 야당 대표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포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부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포드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신민주당의 마리 스타일스, 자유당의 보니 크롬비, 녹색당의 마이크 슈라이너와 경쟁하게 됩니다. 포드 총리는 미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윈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윈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근접해 있으며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집중돼 있어 미국과의 경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려는 전략입니다. 신민당의 마리 스타일스 대표는 토론토 리젠트파크 지역사회센터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당의 보니 크롬비 대표는 베리에서 의료 공약을 강조하며 가정이해 부족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었습니다. 녹색당의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온타리오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지역구인 구엘프로 이동해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키치너 센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에이슬린 클랜시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며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직접 선출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이 각 선거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주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당대표가 총리로 임명됩니다.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이 과반 의석인 63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포드 총리는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투표는 캐나다 시민권자만 가능하며 유권자 카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투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유권자는 법적으로 최소 3시간의 유급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시작되며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드 총리의 조기 선거 결정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는데요. 조기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온타리오주 주요 정당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생활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필수 생활용품인 식음료와 자동차 가구 등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운동화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가격 상승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구 산업은 관세 부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홈퍼니싱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가구의 29%가 중국산이며 베트남과 멕시코, 캐나다도 주요 수입국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부 가구가 생산되고 있으나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어린이들의 장난감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장난감의 80%가 중국산이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56%까지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면 구입할 수 있었던 바비 인형이 $31.20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식음료 분야 역시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멕시코산 맥주 모델로를 비롯해 아보카도와 냉동 감자 등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90%는 멕시코산이며 캐나다산 냉동 감자는 매년 약 $17억 이상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GM과 포드는 물론 스텔란티스 등의 자동차 기업 이익이 최대 $560억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관세가 인상되면 불가피하게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물가 상승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원가 절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